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왜 나는 이 라이카 카메라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제 사진이 0.1%라도 좋아진다면은 지금 당장 바꾸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0.1%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카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라이카 팬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느낌으로 제 상황에 맞춘 그런 말이지, 이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그 불평이라든지 불만 혹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 라이카 카메라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뭐 라이카를 사용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깐다거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도 댓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라이카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라이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라이카 카메라가 이제 나온 것들 중에서 주로 옛날에 파나소닉이 거의 다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브랜드만 박아서 팔던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라이카 카메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필름 시절에는 뭐 M3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M6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너무 클래식이고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일부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이 라이카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캐논에서 나온 캐논 EOS 5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기가 많았고, 니콘 같은 경우에 니콘 801S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니콘의 FM2라든지 뭐 캐논의 F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구형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옛날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옛날 스타일의 카메라인데 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옛날에 쓰던 그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옛날의 느낌을 강조한다 이래가지고 고집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은 자동 초점입니다. 물론 수동 초점으로 저도 사용할 때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 초점이 완벽하지도 않고, 또 특별한 경우에 내가 찍을 때 나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장소에서 들어올 때 촬영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카는 그 자동 초점이라는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내가 작업할 때 자동 초점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이제 조작 방법입니다. 조작 방법. 뭐 다이얼 이런 뭐 돌린다든지, 이 다이얼 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이게 모양이 완전히 네모나 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네모나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의 카메라들이 절대로 오래 잡고 있으면은 이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DSLR을 계속 쓰고 있지만은 이게 잡는데 의외로 무게가 조금 무겁지만은 오래 잡고 있어도 손에 무리는 조금 덜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게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메모리 교환 이런 것도 옛날 필름 시절에 쓰던 엠바디들, 그 라이카 써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뒷뚜껑 통째로 빼가지고 필름 갈아 끼우고,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너무 골동품이었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1996년만 해도 완전 골동품이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카메라가 필름을 넣고 조금만 당겨서 그냥 뚜껑 닫으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 이 펜탁스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 조금 당길 필요도 없이 그냥 넣고 닫아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다 세팅이 다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전혀 쓸데없는 거죠. 이렇게 뚜껑을 다 까가지고 끼우는 게. 그렇지만은 옛날 엠바디를 쓰는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 작업할 때는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용하기가 가장 불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나는 이 라이카에서 만든 카메라에 관심이 없냐고 하면은 성능이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능은 이 라이카 카메라에 붙어있는 센서의 성능이 후지기 때문에 이게 센스가 후진 건 맞아요. 뭐 후진 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진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라이카 M10 같은 경우에 2400만 화소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2400만 화소냐 이러면 제가 쓸 때 마지막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0년 전에 오두막 쓸 때 한 2100만 화소, 2200만 화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2000만 화소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10년 전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겠냐 이러면은 저는 절대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2000만 화소 때 카메라를 쓰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xO 마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들어가 있는 센서가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이 지구상에 나온 2400만 화소 때 모든 센서를 씹어먹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이나믹 레인지 전 영역에서 다 떨어지죠. 이러면은 이제 개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극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브라켓팅 해가지고 나중에 합성하면 된다. 그 HDR 만들면 된다. 그러지만은,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든 것도 그거 못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미 성능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신호대 노이즈비, SMB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컬러 센시티브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라이카로 찍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이 뭐냐 이러면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라이카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지고 좋아 그러면은 나머지 불편한 거 자동 초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모든 그냥 카메라에서 셔터만 끊어주고 ISO랑 그 조리개만 조정이 되면은 나 다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더라도 그 찍어놓은 결과물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카메라가 더럽게 비싸요. 더럽게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한 8,000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 합니다. 이 8,000달러, 9,000달러 정도 이거 돈 주고 내 돈 주고 사겠냐 이러면은 저는 때려주고도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살 것 같으면은 요즘 나오는 고화소 바디 한 두세 개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나 작업할 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 딱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렌즈 갈아 끼우는 것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이때 내가 50mm로 딱 찍고 있는데 지금 24mm로 이걸 찍으면 딱 되는데 이거 갈면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바디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렌즈마다 그 세 개를 이렇게 쭈르륵 해놓고 가방에 한 개씩 딱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렌즈 교환 없이 이거는 85mm, 얘는 50mm, 얘는 24mm 이런 세 개 쭉 갖고 다니면은 특히 다큐 같은 이런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겠지만은 물론 촬영할 때 가면은 그 촬영하는데 집중해가지고 이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결론적으로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8,000달러, 9,000달러 주고 불편하고 성능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쭉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성능 카메라로 찍으면은 작품이 안 되냐? 그러면은 고성능 카메라로 좋은 화질로만 찍어야지 좋은 작품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싸고 더 고성능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게 그러면은 작품이 반대로 안 되냐? 꼭 저성능으로 찍어야지 작품이 되냐?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성능 고화소에 있는 카메라가 저는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거를 촬영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저품질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폰카로 찍었어요. 폰카로 찍어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후반 작업에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장애와 시간 투자와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대비 비용 혹은 효용으로 봤을 때 왜 그러면은 더 나은 품질로 찍는 카메라가 더 낫지 않냐,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가성비를 떠나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가격이, 그 가성비, 지금 제가 라이카 카메라를 바라봤을 때 이 가성비가 맞게 책정이 되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원 바디만 한 100만원 정도 팔면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는 조금 쳐줘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면은 맥시멈이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를 팔았다 그러면은 제가 살 거냐? 그럼에도 안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150만원으로 팔면은 라이카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겠느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라이카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 가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능을 생각을 할 때 가격에 비해서 쭉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싼 거에서는 왜 싼 만큼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저가형, 제가 말한 이 저가형 처음 시작한 그래프 이쪽에서는 싼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거에는 이유가 있지만 비싼 거에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카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얘네들은 더 나은 어떤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내부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의욕도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이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카메라를 발표를 했는데 나오지가 않고 있죠.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가는 방향성, 이건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카메라 시장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자이츠가 훨씬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이지, 이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가 봤을 때 관심이 1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카메라 브랜드, 이 순수한 이 카메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라이카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의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카메라를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진짜 1도 없어요. 1도 없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써가지고 어떤 렌즈를 써서 어떻게 만들었든지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저는 이 사진으로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든지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팩폭을 오늘 또 당했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좋아가지고 그거를 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써주신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카는 그래도 사람 잘 팔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잘 팔리냐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마케팅을 전공을 했다든지 혹은 사람들의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라이카 카메라에 대한 순수한 사진 작가로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 기계 자체로서의 스펙상 나온 그 성능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라이카 카메라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와 같은 취향의 문제죠. 나는 뭐 SES가 좋은데 너는 핑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된다고 업데이트가 안 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전적으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태라면은 저는 라이카와 영영 인연이 없겠지만은 제가 라이카를 어느 날 쓴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뭔가를 줘가지고 열심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라이카에 대해서 저는 왜 무관심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